자, 내용 정리하면서 봅시다. 여러 가지 운동에서 맨 앞에 내용부터 보자. 진짜로 여러 가지 운동을 다 보자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떤 값들을 좀 구별해 가면서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물리량으로서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구분하는 거죠. 요거 수학에서도 나오는 용어, 물리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구분해라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벡터량은 일단 숫자는 구해야지. 그런데 방향을 함께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벡터량. 스칼라량이라 하면은 크기만 구하면 됐지 방향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스칼라량이죠.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산 과정에서도 방향을 고려하느냐 마느냐 해서 설명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분 개념은 벡터량으로서 변위와 스칼라량으로서의 이동거리라는 거다. 이게 짝을 짓자면 이렇게 변위와 이동거리를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의의 내지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표기법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다른데 일단 비교를 해보면 요거까지는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떤 물체가 P라는 지점에 있었다가 Q라는 지점까지 가고 싶어.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얘가 딴 데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도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얘가 실제로 지나간 거리 궤적 전체의 길이 다 잰 것이 이동거리, 그렇죠? 그리고 변위, 물체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위치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중간과정 생략, 얘의 최초 위치, 최종 위치, 중간 위치라는 건 난 신경 안 써요. 그랬을 때에는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라는 위치로 변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때 요 최초, 최종 PQ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 직선 거리 요거를 변위라고 하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물체가 특정 시간 동안 이동을 했을 때 그 물체가 가질 이동 거리는 변위보다 웬만하면 크겠다.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같을 때도 있죠. 어떤 물체가 제자리에 있다가 앞으로만 쭉 가서 도착했을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 똑같다. 뭐 그런 얘기 할 거고요. 특히 변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얘기할 때 방향까지 함께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로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학 문제는 주관식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요거 방향까지 쓰는 거 빼먹었다 그래서 틀릴 일은 없겠지만 내신에서는 그런 것들 방향 얘기 안 해가지고 감점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런 얘기들 지금 3쪽에서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량 숫자로 표현한 모든 개념들을 일단 물리량이라고 하자.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 의미와 그 예시들 뒤에서 보다 보면 다른 물리량들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은 변위와 이동거리가 각각 어느 정도 대응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하자는 거고 본격 변위, 이동거리, 속도, 속력 용어에 대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경로 전체의 길이 다 더한 거 요거를 이동거리라고 하자. 물체 출발점, 도착점까지 그 길이를 직선거리로서 최단거리를 잰 다음에 방향까지 함께 나타난 것 이것을 변위라고 부르자. 교재에 있는 뭐 빈칸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운동에서 다시 A가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구한 이동거리 전체 경로를 다 재보면은 200m 나오더라. 그런데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사이의 거리 자체는 100m 뿐이 안 나오더라. 그러는데 그런 운동을 아무튼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데 20초 걸렸더라. 시간 20초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얘가 어떠한 빠르기로 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죠. 영어로도 구분을 합니다. 영어 물리량으로도 벨로시티하고 스피드로 명칭을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 여기다 쓴 것처럼 벡터 취급해야 되겠고
해당하는 운동을 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분의 변위 크기 그리고 변위의 방향을 그대로 속도의 방향이라고 쓰자. 시간에 대한 그 물체의 이동거리 값은 얼마 나오느냐 하는 빠르기를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쓸 거고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속도와 속력도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뭐 원래 알아요. 쉽죠?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내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 그럴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계기판에 나타난 현재 속도계에 나타난 그 값을 순간 속도라고 한다면 얼마 동안 쭉 갔을 때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변위 이용해서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통해서 기울기가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뭘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하다 보면은 뒤에 그래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어서 더 심화해서 공부해 봅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벡터량이라는 것을 표시를 할 때 그것에 대해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 방향은 별 얘기 안 나왔으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로 45도 방향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동서남북 나왔으면 그대로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뭐 연직 아랫방향, 지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 몇 가지로 여러분들 적당하게 표시를 다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 내지는 그것들을 연산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5쪽에 나와 있는 예제 1번과 2번 있는데요. 예제 1번은 내가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물체가 특정 지점에 있다가 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간 건 아닌데 A라는 물체가 최초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10m였었다. 직선거리이자 실제로 이동한 게 10m였는데 아 너무 많이 왔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얼만큼? 2m만큼 돌아와서 여기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 A의 총 이동거리는 12m요. 변위는 그러면 안 된다고. 8m 그러면 안 된다고. 오른쪽으로 8m 그래야 되죠. 그래서 변위 여기였는데 아 몰라 최종은 여기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8m만큼 오른쪽으로 다른 방향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으로 얘기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1, 2번에서 2번은 이제 상황을 약간 다르게 나타냈을 뿐인 거지 뭐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예제 1, 2번은 그렇게 잘 풀다가 6쪽에 나온 3번 문제 예제 3번 풀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제 3번 원 모양 궤도 반지름 반경이 10m인 원 모양 궤도를 만든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기에 가장 위쪽 꼭대기 부분에서 출발해서 10m 반경의 원 궤도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또는 3, 4번 1.5바퀴 돌고 싶대요. 그럴 때 이동거리와 변위 얼마 나오니? 각자 잠깐 풀어볼까요? 자, 이동거리와 변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풀어봤어요? 자, 1번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물체 총 이동거리 얼마 나왔어요? 원주의 길이 찾으라는 얘기죠. 20파이미터요. 그럼 되겠고 그런데 한 바퀴 다 도는 동안에 변위는 얼마 나오니 했을 때는 0m다 그래야 된다고. 열심히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변위가 0m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물체가 특정 시간 동안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를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여기 있었는데 최종 위치가 그냥 얼마냐고 그냥 그것만 궁금하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 얘는 한 바퀴 도는 동안이란 적당한 시간 동안에 안 움직였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제자리 그냥 그러네요. 얘기할 뿐인 거고요. 다음 한 바퀴 반 정확하게 맨 위에서 한 바퀴 반 돌면 여기 도착을 할 텐데 그동안에 역시 이동 거리는 얼마 그래야 돼요? 1.5바퀴니까 20파이에 1.5에 30파이미터요. 그럼 되고 얘들아 한 바퀴 반 도는 동안에 변이는 얼마예요? 아래로라는 거 안 속네. 아래로 해야 되겠죠. 변이 물어봤으니까 아래로 20m죠. 20m.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반지름이니까 20m라고. 요거 할 때 파이가 꼭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착각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20m인데 여기서 요거 풀다 보니까 아래로라는 거 여러분 안 헷갈리고 잘 풀었어요. 그러는데 요것도 변이었었잖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거는 왜 방향을 안 써요? 방향 안 쓰면은 깜빡했나? 틀린 건가? 벡터량을 표시할 때 0벡터라는 애들 있죠. 속도가 됐든 변이가 됐든 힘이 됐든 수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벡터량이 됐든 그랬을 때 크기가 0 나올 때는 방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0이에요, 이쪽으로 0이에요 라는 것들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요때는 또 헷갈리지 마라, 빠뜨리지 말라 라는 얘기고요. 예제 4번은 경로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을 뿐인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아예 그냥 7쪽에 있는 예제 5번부터 풀기 시작했어도 괜찮은데 5, 6, 7, 8번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림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당하는 운동의 이동거리와 변이 구분을 하는 걸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면서 속도, 속력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제 5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7쪽의 예제 5번. 막 부러지네. 자, 금방 풀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그랬는데 평균 속도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전에 구했었던 속력 먼저 아까 전에는 이동거리 먼저 구했었는데 평균 속도 그러면 전체 2초 2초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 총 4초라는 기간 동안 가서 결국은 오른쪽으로 8m 지점에 도착을 해 있네.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8m 해서 2m/s의 오른쪽이요 라는 것도 얘기해 줘야지 되겠고 그 다음 그런 동안에 A의 평균 속력 그러면은 평균 속력 의미에서는 총 12m 아까 전에 구했었던 이동거리를 4초로 나눠야 되니까 3m/s요 방향은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여기다가 방향 써주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빠르기를 일정하게 앞에 2초 동안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뀐 빠르기로 일정하게 왼쪽으로 2m를 2초 동안에 갔는데 처음부터 3초가 경과했을 때는 어디 가 있겠니 하면은 요 가는 거 절반만큼 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까지만 이 마지막 부분 1초는 빼고 이렇게 한다면은 최종 평균 속도는 얼마 나온다? 평균 속도 3번 물어본 거죠. 평균 속도는 3초 동안에는 3초고요. 변이 얼마 나오니? 1m만큼만 가야 되니까 변이 9m만 이용해야죠. 여기서부터 9m요. 시간은 오히려 더 짧게 잡았는데 아까에 비해서 변이는 8에서 9로 늘어났네. 해서 요거 3m/s 평균 속도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답이 틀렸죠? 여기 교재 오타가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요게 오타라서 굳이 한번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뭐 틀린 거 없습니다. 이동거리
그 3초 동안에 11m만 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3분의 11m/s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답이 오류가 약간 있어가지고 오타가 있어서 요거는 굳이 한번 풀어봤어요. 6번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의 얼만큼 시간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문제 풀어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8쪽에 7번, 8번 또 예제 있는데 7번, 8번 예제는 앞에서 이동거리 변이 구분했던 거에서 거기에서 시간으로 나눈 걸로 다시 한번 써주면 되는 거라서 요건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동거리와 변이 구분하면서 나오는 문제들 몇 가지 예제 문제였었고, 그러한 이동거리 변이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잠깐 그래도 막 원운동 뭐 나름 이런 것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웬만하면 살펴볼 것들에서는 속력은 자주 물어보지 않고 이제 속도 중심으로 물어보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막 구분하면서 얘기하고는 이제는 속력보다는 속도 중심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물체의 속도가 현재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물체의 속도 값은 V라고 나타내면서 벡터량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물체의 속도라는 것에 대해 절대 속도라는 것도 구하고 상대 속도도 또 구해봐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처럼 A라는 물체의 절대 속도라고 하면은 V 옆에 첨자 A 붙여서 이거를 A의 절대 속도라고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물리학과 지망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것도 벅차? 물리학과 붙여줘도 안 가니? 거긴 아니에요. 그래요? 물리학과 가거나 뭐 공대를 가도 일반 물리 이런 것부터 시작할 때에도 이런 표기법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도라 그러면 VA라고 나타낼 거고, 같이 얘기할 게 이제 상대 속도 개념 잠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 물리에서 문제 풀고 내용 공부하다 보면은 벡터량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는데 벡터량들이 나왔을 때 그 방향을 마냥 오른쪽, 왼쪽, 위아래, 뭐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얘기하죠? 그냥 부호를 구분하면서 양수 부호와 음수 부호로서 방향을 어느 정도는 나타낼 수 있다. 그럴 때 이 양수값과 음수값의 부호는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다 하는 거를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일 때에는 이게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이면은 왼쪽으로 라는 말 대신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 나타내면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물체의 속도 값이 오른쪽으로 5m/s 나올 때 이거를 플러스 5m다 이렇게 정했다면, 또 다른 물체가 왼쪽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다라 그러면은 요거를 굳이 나타내면 VA는 플러스 5 했으면은 B 물체는 B의 속도 VB는 마이너스 3m/s다 라고 해서 이게 B의 절대 속도죠. 물론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서 정지한 관찰자 기준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정지한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얘가 보기에 나타나는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표현을 하자. 표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는데 절대 속도가 B의 값, B의 절대 속도라는 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니? 마이너스 3m/s요 나왔죠? 어떤 학생들은 마이너스 3m/s 이렇게 나오니 절대 속도라고 하는 거 선생님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이상해요? 요거 플러스 5, 요거는 마이너스 3m/s. B의 절대 속도 마이너스 3이야 하는 거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뭐 괜찮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속도라는 것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속도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대 속도,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상대 속도와 구분해서 물어볼 때 대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속도의 절대값 이런 말이 또 혹시 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 속도는 음수값 나오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하다. 절대 속도의 절대값 이런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속도의 크기, 상대 속도의 크기만 물어볼 때는 또 속도라도 대답할 때 방향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주자.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할 때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2개 이상 등장을 했어요. 그럴 때 상대의 속도, 특정 물체에 대한 A에 대한 또 다른 물체의 속도, B의 속도, 그럴 때 무엇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A는 관찰자다라고 하고, 꼭 사람일 필요는 없죠. B의 속도, 요거를 관찰 대상이라고 하죠. A에 대한 B의 속도 표기는 어떻게 한다? 절대 속도 A, VA, B, VB 했던 것처럼 상대 속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표기는 V 관찰자를 앞에다가 관찰 대상을 뒤에다가 써줘서 VABO 이렇게 써주자 하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들의 절대 속도 요거 플러스 5m/s 이거 왼쪽인데 마이너스 3m/s라고 알고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계산이 가능한데 어떻게? 관찰 대상의 절대 속도 빼기 A의 절대 속도라고 해주자. 그러니까 당연히 관찰자와 대상이 뒤집어지면 A에 대한 B를 알고 있는데 B에 대한 A 상대 속도 요거 구해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관찰자 B 해야 되니까 요거는 상대 속도 A에 대한 B로 표시했던 것에 부호를 바꿔주는 걸로, 그냥 숫자 자체로 봤을 때 B-A니까 A-B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정리 간단하게만 또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4쪽에 상대속도 표현법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데 4쪽 잠시 볼까요? 상대속도 기준 물체로부터 관찰자, 다른 물체가 관찰 대상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정도, 소위 관찰자가 정지해 있다고 치고 또 다른 물체의 속도를 관찰했을 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오히려 그 표현 때문에 야, 저 녀석은 움직이는데 지가 움직이는지 모르나? 걔가 정지해 있다 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 내가 움직이는 거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와 저 녀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에게는 보일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게 상대 속도 개념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새깁시다. 자, 쉬운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너무 간단한 문제는 빼고 우리 9쪽에 예제 10번으로 한번 볼까요? 10, 11, 12번에서 예제 문제들, 상대 속도 문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예제 문제 10번 여러분들 A, B, C 세 물체 나왔는데 요거 각자 읽어보고 밑에 1, 2번 물어보는 거 대답 한번 해보는데, 예제 10번에 오타 있죠? 또 있죠? 10번에 2번에 C의 절대 속도 VC를 구해라 해야 되겠죠? VB를 구해라가 아니라, 예제 10번 A 절대 속도 VA, B의 절대 속도 C의 절대 속도 VC를 구해봅니다. 시키는 대로 부호 정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굳이 VB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표현하자고 우리 이 문제 푸는 동안에 기준으로서 어쨌든 정의를 했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죠. 아, 왼쪽인 무언가를 플러스 오른쪽인 벡터량은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자는 거구나. 그렇다면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절대 속도 VB 거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나 보다 라는 것에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마이너스 10 대입해주고, VA 나중에 필요할 텐데 VA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도로 빼는 걸로 이항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V 아마 이건 구할 때 C에서 A 거 뺐겠지. 우리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7 해준 게 VC 되려면 넘겨서 거꾸로 썼죠? 뭐 했냐? V A 거에서 C 거 빼야 되는데 여기 방금 전에 구한 A 값 마이너스 7 구해준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이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7, 9라는 것은 A 속도가 오른쪽으로 7m/s였고 C는 오른쪽으로 9m/s였다라는 거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 공부하다 보면은 물체가 이렇게 가는구나,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스쳐가는구나 이런 것들 계산도 할 텐데 실제로 수많은 문제들에서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보다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알아서 딱 떨어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뭔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그려져요.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은 뭔가 내가 수식 전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 수식의 끝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물리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전공해서 계속 공부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냥 계속 나는 뭔가 수학 문제만 풀고 있는, 사실 요즘에 수학 문제 내가 풀지도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야 이거 어떻게 푸냐? 그래? 그러면서 답만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물리학과 혹시 생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학과 가면 계속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대 학생들은 물리를 잘하고 물리학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고 왜 하도 풀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만 계속 이렇게 전개풀이 하다 보니까 물리학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고 수학과 학생들은 뭘 잘해야 되냐? 수학과 학생들은 뭘 잘해야 돼요? 수학과는 축구를 잘하고 뭐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우리 수학과가 자연대 축구대회 하면은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쟤들은 축구 참 잘해 뭐 그러면서 이런 우스개도 있었는데 물리학과 학생들 그래서 뭐 수학도 어느 정도 잘하긴 해요. 근데 대학 과정 이상의 수학이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수학은 참 잘하고요. 이건 아니에요. 공대들이 물리 뭐 알겠니? 그죠? 자, 어쨌든 물리학과 이렇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계산 위주로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그려본다라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서는 계산하니 답이 이게 나왔네 끝 하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에 11번하고 12번 예제에서도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속도로 움직인다면 언제 스쳐가겠니 하는 것들 내지는 여러 가지 물체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각각의 상대 속도들 적당히 표현해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숙제로 따로 좀 해주면 좋겠고 지금 뭐 같이 풀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쉬운 문제인가 보다. 근데 나는 못하겠는데 어쩌지?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추가적인 설명 굳이 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연습은 해보자 라는 의미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는 상당히 실전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꽤 어려운 문제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수업하는 거 따라가 보다가 좀 더 기본 문제, 공식 자체를 익히는 데 필요한 소위 기초 그냥 대입하는 문제, 용어 문제 이런 것들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에 관한 추가 자료 이용해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고 실전 문제로 넘어가야 할 그런 자료 보여줄 건데 여러분 아직 내가 그 각자 개별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교재로 진행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바로 갑시다. 자, 11쪽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얘기하는 부분이네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우리 앞에서 변위와 이동거리, 속도와 속력, 절대속도, 상대속도 이런 것들 구분을 했는데 본격 이제 그 가속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치로서 대강 이 정도 움직였어 라는 게 아니라 가속운동을 했을 때는 특히 직선운동일 때 몇 초 동안에 얼만큼을 그러는 동안에 어떠한 빠르기만큼 변하면서 그래서 최종 변위는 얼마가 나타났는지 뭐 이런 것들 계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주로 직선운동에 대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직선운동 물리학 2 넘어가면은 이제 원운동이나 진자운동 이런 것들도 더 볼 거긴 한데 일단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 위주로만 생각을 하자. 그런데 물체가 가지는 속도가 변할 거예요. 가속도 영어로는 acceleration 그래가지고 A로 쓸 건데 자 물리에서는 다 알죠? 물리에서는 가속도라는 말만 있지 감속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체가 가속운동 중이다. 이번에도 뭐 비싼 새로운 차들 뭐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 관심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거 나오면은 이 차의 가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0에서 100, 0에서 200km/h 되는데 걸리는 시간 0-100, 0-200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얘기하는 건데 그것과 달리 얘는 설 때는 얼마나 잘 서니 그거는 제동력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껏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았더니 뭐 이렇게 금방 서네 좋은 차 왜 안 서 하는 것들은 요거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가속도, 가속력, 제동력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가속도라는 말만 있지 제동력, 제동도, 뭐 감속도 이런 말은 없다. 물리에서는 이 가속도라는 것에 속도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 변속도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가속도는 일단 정의가 시간에 대해 얼마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현재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든 느리든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 보통은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가속도 어쨌든 새로운 물리량이에요. 벡터량이니 스칼라량이니? 벡터량이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방향을 나타내야 되겠다. 방향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특정 방향을 플러스라고 부호 표시했으면 반대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자. 무슨 얘기야?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이에요 했으면은 이것만 보고 이 물체는 느려지고 있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인데 빨라질 수도 있니 그러면? 언제? 어떤 물체가 그러면 빠르기 자체로서 빨라지고 있느냐 느려지고 있느냐를 구분할 때는 빨라질 때 속도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또는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을 때 빨라진다. 또는 반대가 되면 느려진다. 부호가 반대면 느려진다 라고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물체가 원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도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 더 빨라질 거고 부호가 반대, 가속도는 왼쪽이다 하면 느려질 거고 물체가 왼쪽으로 갈 때 속도가 마이너스라면 가속도가 또 왼쪽이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도 빨라지는 거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말도 맞는지 봅시다. 이거는 뭐 문제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방향 얘기입니다. 방향이 같았다면은 이 물체는 계속해서 빨라진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할 때 개념 문제가 더 어렵죠? 아예 예외가 없어야지 완벽하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면 물체는 계속해서 느려진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왜 틀려요? 느려졌다 다시 빨라졌다. 그렇죠. 현재 속도와 가속도는 부호가 반대야. 반대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는 왼쪽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 그럼 느려져요. 선생님 느려진 거 맞는데요? 계속 그랬잖아. 계속. 느려지다 보면 언젠가 0m/s도 되고 그래도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라면 지금부터는 왼쪽 방향 속도로 속도가 변한 채 점점 원래와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한마디 요 안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틀린 말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용어 문제로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이 정도는 뭐 함정이라면 함정인데 금방 잘 찾았네요.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가속도란 해가지고 11쪽에 나온 설명은 알았어요. 그런 얘기예요. 알지 내가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제풀이 방법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이죠. 어떠한 공식에 대입을 해주죠. 어떤 공식? 3개. 요거 순서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외우고 있어요? 혹시 아직 안 외운 사람 있어요? 선생님 뭐 얘기하는데요?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 11쪽에 나오는 그 외워야 될 것처럼 생긴 3가지씩. 자, 여러분들 읊어볼까요? V는부터 시작합시다. V0 더하기 AT. S는 하면서 시작하면은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 괜찮아요? 혹시 아직 안 외운 사람?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는데 다 외웠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내가 내일 수능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이 식을 안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는 뭔 배짱이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얘기하죠. 저거 저는 외우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로 하려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안 외우고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잘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직관적이거나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막 이렇게 해석하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되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표현 이용해서 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평가원 출제자들이든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등가속도 운동 관련해서 조금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소위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쪽 단원에서 나왔을 때는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 이거 잘 안 그려지지 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래프가 안 나와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계산하다 보면 나오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프는 그래도 상당히 강력한 문제풀이 방법이며 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푸는 게 있다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 분석 방법 설명하는 거 얘기 먼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서 그릴 그래프는 3가지가 등장을 하죠. 시간에 대한 이 그래프들이 기본이고 가끔 응용된 문제에서는 뭐 변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뭐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시간에 대한 물체의 위치 그래프라고도 하고 변위 그래프라고도 하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나올 거고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들은 상대적으로 요 순서로 그렸을 때 왼쪽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미분함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다시 넘어갈 때도 또한 미분함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석상 할 때도 거꾸로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원시함수 적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나?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한 번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가속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등가속도, 가속도 값이 일정할 경우를 둘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보통 상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m/s 제곱 가속도는 일정해 내지는 마이너스 2m/s 제곱 일정해 하는 그래프가 나오도록 돼 있고 양수값에서만 그렸는데 마이너스 값에서도 다 그릴 수 있죠. 요것만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직선함수 그리고 여기서는 포물선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것들 기울기와 밑넓이를 조사하는 거 요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문제 적용하면서 약간 어려운 문제 변형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게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같이 알아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깔짝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물어봅니다. 쉬었다 보자.